OMG, 오마이갓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죠. 기상천외한 뉴스들을 만나봅니다. 자, 이 시간 신발장의 유튜버를 꿈꾸는 서인주 팩토리의 인기 유튜버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우,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비 많이 그러니까요. 와요? 지금 장대비가 뭐 오. 지금 뭐 엄청나게 내리네요. 네, 지금 폭염 이후로 네. 지금 계속해서 이 곳곳에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8월 6일 오늘의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구독자님께서 방금 연락 주셨는데 더위를 먹었다. 진짜 이게 저도 어제 이제 너무 좀 몸이 힘들더라고요.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계속 자도 참 잔 것 같지도 않고 몸이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결방을 했는데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한 사람당 2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이제 곧 이제 25만 원씩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뭐 돈 들어오면 좋죠. 이 돈이란 게 주면은 좋은 거죠. 받으면 좋고 좋은데 이제 한마디로 좀 이게 넣고 이제 찬반 논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법, 이 특별조치법. 사실 제가 자영업 사업을 했을 때도 이거 워낙 자영업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영업을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 돈들이 좀 뿌려진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반짝반짝 자영업 매출이 조금 살았었던 어떻게 보면 내수시장이 좀 진작됐던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번에서도 이 전국민 25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돈들이 이제 전국에 이 가정에 이제 뿌려진다는 소리인데요. 물론 이제 강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경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 또 학습, 우리의 또 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게 과연 이제 좋은 점만 있느냐, 또 단점은 없는지,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죠. 일단은 재난지원금 나오게 되면 저부터도 좀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 가게에 나가서 애들하고 고기도 한번 사 먹을 것 같고요. 머리도 좀 자르고 옷도 좀 사 입고 아무튼 돈을 좀 쓸 것 같아요. 그 돈들이 우리의 골목 상권 지역의 이 자영업 돈이 좀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자영업의 온기가 돌아가고 이 내수 진작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 시장이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작년에 폐업한 게 99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 폐업하고 사실상 실업자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전 재산을 까먹고 진짜 벼랑 끝에 내몰리시는 이 자영업 사장님들 이분도 많습니다. 이 중산층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영업 폐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다시 자영업 그만큼을 또 신규 창업자가 메꾸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고용 시장이 되게 취약하다. 마땅히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땅치 않다. 이런 걸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3조 원에 가량은 이제 재원들, 이제 정부 예산이 들어야 되는 돈이죠. 그냥 나오는 거죠. 땅 파도 돈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정부의 예산, 우리들이 낸 예산으로 이제 전 국민의 25만 원 이제 지원법, 이 지원 예산이 나오는데 이 13조 원의 예산을 어디서 이제 빼올 것인가?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어떤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는 좀 명확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난지원금 주는 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경제 깊이까지 생각하면 이런 부작용이나 폐해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 찬성, 2번 반대.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3지구 구독자님 사연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이 첨단 3지구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입주가
작년 9월에 광주에서는 정말 센세이션을 좀 불러일으켰었죠. 완판 행진을 일으켰습니다. A1 블럭이 현대 힐스테이트, A2 블럭이 제일풍경채, A5 블럭이 제일풍경채인데 요게 다 합치면 4,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완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상가, 여기 이제 아파트 근린 상가 있죠. 요 세대가 59개, 회사분 빼놓고는 한 45개 정도 됐었는데 여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0가. 한 45개 뽑는데 1,300여 명의 투자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많이 다운돼 있고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 상가 좀 돈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추천권을 받으려면 청약금 1,0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취재 겸 공부할 겸 이 1,000만 원 내고 그 현장을 불러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경기가 진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가를 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구독자님도 그날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한 30여 명 오다 가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첨단 3지구가 택지 개발 지구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구독자님은 이 1524세대 현대 힐스테이트, 예, 거기도 이제 완판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가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아파트들이 새롭게 신축이 되면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 아파트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첨단 3지구 예를 들면 이쪽에 뭐 공원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도 좀 하기 위해서 시행사 측과 협상도 하고 딜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무가 이렇게 조그만했던 나무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좀 싼 나무들이 비싼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서 곳곳에 배치되기도 하고 아파트 외벽이라든가 기타 뭐 시설물들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시행사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일정 부분 정도는 억셉트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 복지라든가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협상을 하는 건데 그 협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동의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동의. 이제 바쁘잖아요, 다들.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생업이 다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투쟁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이거 다 못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입주 예정자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대표로 나서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동의서죠, 동의서. 위임을 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제일 풍경차는 여기도 다 지금 입주 예정자 협의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게는 한 70%, 80%가 진짜 동의서가 모아졌다는 소리죠. 시행사 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입주자 협의회 회장님께서 만나서 좀 부탁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입주자가 1,524세대인데 1,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근데 진짜로 이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입주자 이 명의로 가지신 분들 조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 동의서를 좀 받고 싶은데 조금 부탁하자, 홍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첨단 힐스테이트, 첨단 3지구 힐스테이트 입주자 또는 가족분들 계신다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입해서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좀 더 좋은 아파트, 좋은 동네, 또 첨단 3지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그 협의회 네이버 카페들도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거기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또 목소리 내셔서 살기 좋은 동네 아파트 또 입주민들이 다 이웃 사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참고하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부동산을 놓고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자, 광주 부동산, 이 지방 부동산 상승을 할까 떨어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답보 상태에 머물까요? 아니면 좀 떨어질까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 이 법정 관리를 놓고 이 찬반 논란도 거세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한국건설 법정 관리 이대로 좋을까? 예, 법정 관리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청산 파산해야 됩니까? 1번, 2번 나눴는데 이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분들 이 두 건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한 10,000여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좋아요로 긍정적인 피드백, 적극적 참여를 해준 분이 358명, 그리고 댓글이 206건, 그러니까 한 100여 분 정도가 직접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해주신 거죠.
찬성이다 반대다 나왔는데 그 결과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광주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이나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서인주 팩토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 먼저 이제 광주 아파트값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 지금 이제 댓글을 보면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양극화가 될 것이다. 양극화. 예, 극과 극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이 광주에 들어왔다가 이제 빠진 상황에서 광주 아파트는 올라갈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승하신 분들은 30% 정도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한 70% 가까이 되신 분들은 아파트가 답보 상태에서 하락을 할 것이다. 좀 부정적인 낙관론 입장에서 해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의견들은 더 큰 위기가 올라올 것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지금 이제 하락세라고 하지만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으로, 이유로 생각하신 분들이 인구 감소, 이 지방 인구의 소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30년 지나면 통계청의 자료 따지면 호남 인구가 5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 집 살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광주 아파트 나만 동기느냐. 그런 의견에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의외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의 규제가 풀리고 있으니까 풍선 효과처럼 이 지방의 수요들은 다 수도권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광주에 전세를 살고 똘똘한 아파트, 이 지방의 아파트를 살 것이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는 외지 세력의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주 사람들도 투자를 꽤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년 입주 폭탄, 하락이 예상됩니다. 2026년 입주가 굉장히 물량이 많거든요. 이때 이후로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질 거다. 광주 소득 수준을 생각했을 때 지금 평균 분양가, 지금 한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거 미친 가격이다. 미분양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광주 아파트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70%, 그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 상에서 지금 위축됐다고 하지만 이 시장은 점차 회복을 할 것이다. 금리 인하 이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상승을 해주셨던 상승론자 이분들도 30% 가량 됐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은 예측이 좀 힘든 시장입니다. 이게 오른다 떨어진다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확언하면은 이거 진짜 이거 100%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사기꾼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제 의견들을 제가 쭉 보고 정리해보고 댓글 달아드리면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 이 청산 또 회생 관련해서는 90% 이상이 청산 또는 파산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 법정관리 한국건설에 대해서 좀 날선 시선, 부정적인 시선, 별로 한국건설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인심을 많이 못 얻었다. 이 법정관리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피해가 컸었는데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이 지방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 건설사들 한국건설 하나 살리려고 수많은 협력사들이 다 죽게 되는 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들 많이 했습니다. 이 채무 이행 계획에 불투명하다. 이 아델리움 57 브랜드 정말 남발을 많이 했었는데 크고 작은 피해자들이 많이 양성됐다.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이 도덕 불감증, 한국건설은 청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덥습니다. 저도 이제 밖에 나왔더니 너무 더워서 이렇게 땀 흘리고 에어컨 좀 틀어놓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조선대에서 날씨가 너무 이렇게 대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선생님이 30대 선생님이 조선대에서 잠깐 나무 그늘을 나왔다가 이 벼락 맞았죠. 낙뢰. 좀 큰 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여러분들도 좀 안전도 주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하루를 또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